오늘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이제 2028 대입제도와 고등학교 선택, 그다음에 광진군의 이제 일반 고등학교 분석하고 있고요. 일반고, 자사고 이제 비교 분석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실태 만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실 이거 준비할 때마다 250장 정도 시트를 제가 되게 많이 줄였어요. 좀 취약돼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올해 이제 모든 문제로 바뀌면서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올해 해당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부는 어쨌든 저희가 2028 대입 제도에 대해서 좀 아셔야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가거나 중위기상 올라갈 때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 워낙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고 해서, 우선은 제일 많이 바뀐 게 일단 수능이 되게 쉬워졌다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문과 수능이 됐는데, 옛날에는 왜 문과가 따로 나눠서 봤잖아요. 대부분의 교민들은 한국과가 아니고 수능으로 세대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통합으로 같이 보는 수능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국어가 뭐 하작 엄매 이런 거 나와서 보고, 수학도 사실 이제 확통 문과 보고 기하나 비교 선택했는데, 어쨌든 통합으로 다 같은 걸 봤어요. 그래서 문이과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국어도 공통으로 같이 보고요. 수학 때문에 이제 문과 수학이라는 게 수능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대수 보고요. 고2 때 배우는 미적분 1하고 확통 이렇게 보고, 미적이랑 기하, 미적 2랑 기하가 아예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과형 수능이라는 말이 변하게 됐고, 또 사회도 사실 예전에 문과 애들이 이제 두 과목 선택하고 이과가 2개 선택했는데, 이것도 이제 다 같이 와요. 다 대신에 고1 때 배우는 이제 공통 사회를 보고, 고1 때 배우는 고등 수학을 보는 거예요. 고등 과학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쉬워져서 이 내용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나라에서는 통합 문학이라는 수능 과목에 대해서 문이과 통합을 이룬다는 취지에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수학을 보면 아까 말씀처럼 수원 이름이 맨날 바뀌어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바뀌면서 하는 것들이 크게는 없고, 목차와 이름 바꾸는 거, 수원이 이름이 대수로 바뀌었고요. 수투가 미적분 1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고2 학년 1학기 때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고2 2학기 때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요걸 배우고 나서 확통이 이제 고3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고2 때 배우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고3 때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과목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범위 보십시오.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서 한번 목차가 이런 걸 배워요. 대수 때 미적분 배우고요. 이제 확통을 배우고요. 네, 요 순서로 이제 아이들이 요 부분만 잘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뭐 그 공통수학 1, 2랑 다 연결돼서 고등수학, 중학수학 때 연결된 거라서 뭐 함수 파트 잘해야 미적분 잘하고, 뭐 중학교 때 배웠던 합동을 잘 배워야 되는 거,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거 내용 아마 보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수학 다 잘하셨죠? 예전에?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게 아까 말씀처럼 수능이 이제 쉬워진 거 외에 또 등급이 9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뭐냐면 1등급이 4%면 반에서 한 명만 1등급이다. 그러니까 10%에서 반에서 한 2~3명 정도는 1등급을 더 주자. 그러면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시주를 이제 5등급제로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고교학점제가 되게 아직도 불안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부 다 교육부에서 계속 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뭔가 변화되는 걸 발표하더라고요. 우선 보면 예전에 뭐 4%, 11%, 23% 요게 이게 3등급이면, 예전에 사실 글쎄요, 우리 일반고에서는 11% 안에 들어가면 인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3등급까지 가면은 수도권 대학을 갈 수 있다. 요거였는데, 이제 5등급제 바뀌면서 10%가 돼야지 1등급인 거예요. 변별력이 많이 널널해진 거예요. 2등급만 해도 벌써 34%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폭이 늘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수능을 이라든 내신 대비를 해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1등급이 10%면 요번 고1 애들이 3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2%면 32,000명 정도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그럼 거기 그 안에 서울대부터 건대부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탑 15 안에 인원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변별을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제가 좀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어머니들이 사실은 이제 학원 보는 이유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수도권 대학, 탑 10, 그러니까 중경 외시 정도까지는 보내고 싶잖아요, 사실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자녀를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정도는 가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학원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이 정도 안에 학벌 어머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이 와서 막 자기 엄마 아빠 학벌을 자랑해요. 우리 아빠 서울대예요. 뭐 우리 아빠 여기서요. 자랑하면은 학벌에 되게 우수한 분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디칼이 한 3,6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무조건 뭐 수능 올 1등급 찍고 이러면 이제 메디칼을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서울대, 연대고대에서 이게 이과 그리고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고 싶은 대학 정시 말고 수시로 이제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명수가 21,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21,000명 정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올 이제 우리 중3 말고 고1 애들을 보면 전체 고일이 46만 명인데 이 중에 사실은 일반 고 애들이 32만 명이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나 토목고 아이들이 인원이 꽤 돼요. 그래서 합쳐서 32만 7천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보다도 훨씬 더 요 안이 작죠. 근데 여기 10%만 있는 게 아니라 재수생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신 10% 안에 10% 1등급 안에 들었다. 32,000명 안에 들었는데 재수생들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 이렇게 잘하는 1등급 아이 중에서도 40% 정도 되는 애들은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재수로 가던가 아니면 수도권 대학으로 밀려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수능 최저라는 걸 막 낼 수도 있고 생기부를 더 많이 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신으로 가도 수능 최저를 하나 깔 거예요. 나라에서. 왜냐면 워낙 이 수능이 쉬워지고 또 내신도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또 생기부 우리 학종이라든지 그런 걸로 생기부로 갈 때도 수능 최저를 깔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내용이 더 어려졌는지 복잡해지는 거는 사실은 내년 6월 되면 정확한 안이 대학에서 나올 거예요. 아직은 사실 이렇다 저렇다 말만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수능하고 내신을 같이 잡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28년 입시 바뀌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커브가 나와 있는데 말씀처럼 1등급이 이제 10% 32,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안에 다 있는 애들 다 들어가고요. 근데 가장 문제는 사실 뭐예요? 우리가 2등급이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11%부터 34%가 되는 게 2등급이 돼서 요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되게 많이 손해를 볼 텐데 특히 요 구간 애들이 되게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요 구간에 있는 애들이 10%까지 예전에 11%까지 들어가면 2등급이면 그래도 좀 대학에 나눠졌는데 훅 떨어지면 대학에서 얘가 11%인지 34%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어떻게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좋은 데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사고 만약에 예전에 우리 자사고 과냐 특목과냐 또는 일반 과냐를 보면 자사고 2등급이라고 예전에 되게 좋았는데 아니 이렇게 5등급 바꾼다고 자사고 2등급이 얘가 11%인지 34%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자사고가 좀 약간 주춤하고 경쟁률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것도 아까 제가 다시 본거한 것처럼 건동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탑 15 대학 가는 학생이 28,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제가 말한 수시로 갈 수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시 빼고. 요 아이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가려면 인원이 완전 모자라죠. 재수생까지 끼면. 대부분 이 정도까지 가길 바라시잖아요. 수도권이나 전문대 가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내신급 축소로 대학에서는 변별력 장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수시 때도 뭐 수능 체제를 보고 정시 때도 학생부를 가져와서 학생부 내용을 보고 무슨 과목을 공부했는지 보고 이런 또 면접이 강화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처럼 우리가 5등급제 바뀌고 나서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 특목고랑 일반고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학과에 대해서 이제 표준편차가 있어요. 이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모아있나 벌어져 있는데 이게 벌어질수록 공부를 못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일반고 애들은 대부분 18 이상 되는 애들이 많아요. 25도 되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안 되지 외대보고 애들은 정말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애들은 편집편차가 4, 5 막 이래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학생부랑 생기부 딱 보면은 대학에서는 얘가 특목고 출신이구나, 대원 외고 출신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여기 가까운 배제 고유만 가도 여기 편집편차가 거의 다 10 이하로 떨어지고 안타깝게도 이 근처에 있는 강남이라든지 여기는 한 15에서 18 사이가 다 벌어지기 때문에 요걸로 우리가 이제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 구분했었는데 요번에 입시 바뀌면서 5등급 바뀌면서 요거를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정부에서. 이걸 이제 안 보게 해줄게 해서 이제 보이는 게 아니 예전에 이렇게 원점수랑 방어평균이랑 편집수가 나왔는데 학교 성적표에서는 원점수가 나오고 ABCD, A가 90점, B가 80점 이런 게 나오고 성취도 분포 비율이 딱 나오는 거예요.
A가 90점 이상, B가 80점 이상, C가 70점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숫자 등급이 나와요.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오고 중요한 거는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메리트이 많이 사라져 버리게 됐어요. 이제는. 이게 진짜 최근에 고1 학생, 제가 학생 기록부를 가져왔는데 우리 아들 거긴 한데요. 어쨌든 1차, 2차에서 1차 GPA, 2차 GPA 제가 가릴게요. 그리고 국어입니다. 그 수행평가에 대한 비중이 되게 커졌어요. 보통 50% GPA이고 50이 수행이 되고 어느 학교 가면은 GPA 20%, 20%고 수행 60%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토탈해가지고 학계 내에서 원점수 성취도 내고 등급하고 아까 말씀처럼 어디에도 80%가 나오지 않아서 얘가 공부 잘하는 학교인지 공부 못하는 학교인지 알 수 없어요. 이거 나이스 들어가면 요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중2 중3 엄마들 계시지만 수행평가에 대한 준비를 많이 시키셔야 돼요. 지금부터. 특히 남자애들 수행평가.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1번 번의 자사고에 대해서 관점이 제일 많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특목고 보낼 분도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편집편차 삭제가 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원점수가 높아야 돼요. 무조건. 얘가 A긴 A인데 95점이냐 90점에 대해서 원점수가 되게 높아야 돼요. 이거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심화 과목이 상대평가가 됐어요. 이거 영어 자세한 것도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그 내신 대비가 된 건데 약간 복잡한 편인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고교학점제가 과목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매 학점 192학점인가 듣게 선택을 하는 건데 보통 교과는 흔히 말하는 고1 때 배우는 교과는 ABCD 아까 말한 90점, 80점 으로 나오고 5등제로 나와주는 거예요. 10%, 34%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과학 요 선택은 이거는 뭐 어려운 과목이고 쉬운 과목이 있긴 하지만 약간 이건 교양 같은 과목이라서 이거는 등급제가 안 나오고 그냥 ABC 성취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변별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전문 교과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 2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화학 2, 물리 2 같은 거 예전에는 그냥 ABC였는데 입시가 바뀌면서 요거들도 ABCD 평가가 나오고 등급제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만약에 우리가 흔히 공부 잘하는 이 근처에서 배재고를 갔다. 근데 기아를 선택을 했는데 옛날에는 기아 선택하면 고3 때 하고 이러면 대부분 막 A 막 80%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냥 너희 좋은 데 가라.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 3학년 때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전교권 애들이 잘하는 애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걔네끼리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그냥 A만 받은 게 아니라 A에서도 99점을 받아야 되는지 90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등급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전문가 때문에 사실 우리가 2028 5등급씩 바뀐다면서 내신 따기가 더 힘들다는 말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3학년 1학 때까지 내신 부담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잘하는 애들은 3학년 2학년 때까지 내신 따고 3학년 때는 수능 위주로 대비를 했거든요. 기하랑 미적분 2 이런 거 하면서 그냥 레포트 잘 써내면 뭐 A를 주고 이랬는데 여기도 이제 요게 경쟁을 하게 됐어요. 요게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고1 때 배우는 과목이고 또 색깔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능회 때 배우는 거의 고1 때 배우는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사실 심화 과목이에요. 예전에는 요것들이 아까 말씀처럼 그냥 ABC로 줬는데 요거를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하 선택을 하는 순간 전교권 애들이 막 몰려서 같이 기하를 선택을 해요. 공대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기서도 자기들끼리 10%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300명 되는 학교다. 기하를 만약에 100명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기하 하겠다. 또 미적분 하는 애를 치면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10%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된 상황이 돼서 요것 때문에 우리 내신 1등 받는 것들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산수와 고급기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건 그냥 ABCD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변별력이 좌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처럼 상대평가 5등급제에 대해서 내신 부담이 높아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목에 대해서 걱정이 아이들 선택을 적게 하면 그 과목 선택하기가 막 어려워질 거예요. 막 만약에 내가 무조건 2를 들어야 되는데 전교권 애들이 막 들어갔어요. 한 40명밖에 안 들어서 내가 이거 신청해야 돼 말아야 돼. 왜냐면 40명이면 4등까지가 1등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학교를 가야 되고 많은 과목을 들어가서 점수를 잘 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급 과목 듣는 것들이 만약 우리 아이가 공부가 좀 어렵다 하면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고교 입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탐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고1 때 배우는 이제 사학이랑 과학을 시험 보고 이것도 진로 선택에서 심화 과목을 배우는데
사실 문과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문과는 사실 뭐 문과하고 좀 계시기 어렵지 않은데 이과가 사실 예전에 물리 1, 물리 2인데 물리 2 이름이 바뀌었어요. 막 역학, 에너지, 전자계와 양자, 물질 에너지 이런 걸 바뀌면서 각각 과목으로 되면서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다 상대평가로 ABCD와 물론이고요 1등부터 5등까지 나눠져 있게 돼 있어요. 이런 과목 때문에 문과 애들 말고 이과 애들 공부하기 상당히 힘들어졌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거든요. 뭐 여행지 이런 것 때문에 역사와 탐구하는 현대사회 이런 것도 어렵지 않고 이런 것도 그냥 교양 과목 같은 이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뭐 상대평가가 아니고 여기가 상대평가다. 근데 아마 대학에서 정보 적합성이라든지 필수하는 과목을 가져와라 그러면 아마 이런 과목들을 들으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예. 의과 가면 당연히 이런 거 세포화 물기에 대해서 이런 거 들으라 그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해서 변별력을 가지고 내신 잘 따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과학 선생님한테 우리 설명하는 분이 과학 출신에서 제가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름만 바뀌었어요. 물리 1이 물리학으로 바뀌고 화학 2가 화학으로 바뀌었어요. 요거는 참고로 하면 요거는 수능을 안 보는 과목이에요. 고2 때 배우는 과목이 되고 요게 아까 말한 심화 과목이 될 거예요. 물리 2, 화학 2, 생명 2, 지각 2이 다 이렇게 과목이 쪼개져 있어요. 이걸 선택해서 듣게 되는데 쪼개지는 순간 사실 애들이 분산되면서 더 인원이 적어지면 내신 따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학습량이 상승됐고 고 3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요. 왜냐면은 수능 때 공통 과학 하나만 하면 되는데 화학 2 같은 거 배울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때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신 따기 위해서는 수능 공부를 못하고. 이게 이제 대략적인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과학 때문에 이제 아마 내신만이 나뉘게 될 것 같은데 고1 때는 말씀처럼 공통 과학 1하고 공통 과학 2를 배울 거예요.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이게 고1 때 배우고 고2 때 이걸 배웠는데 고3 때는 이런 과목 배울 때 이제 이게 되게 부담될 거예요.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신도 서로 막 경쟁으로 쌓아야 돼 이러는 거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처럼 학습량 상승하고 내신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ABC밖에 선택을 안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돼서 이과 선택들이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대부분 요새도 한 6대4 이상 된 게 이과 애들이 많죠. 그리고 대학은 사실 훨씬 더 많아요. 거의 8대1 정도로 문과 이과 비율이 엄청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웃기다시피 문성합니다라는 얘기 아시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듯이 문과가 뭐 대학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 2028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현명한 고등학교 선택이라고 해서 제가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학교가 많이 있어요. 현재 209개 학교가 있는데 약간 이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줄었는데 그래도 거의 200개 넘는 서울 학교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까이는 이쪽으로 와서 가야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 이제 광진구에는 7개 일반고가 있어요. 여기 아마 전화로 어떤 분이 대치동에서 오신 분도 계시긴 한데 하여튼 요거 7개인데 대치동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쪽 학교 와가지고 내신 잘 따려고 이미 전화 오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전화도 오시고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남자친구들은 배치고가 제일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인고도 있고요. 보인고도 공부 꽤 잘하죠. 여기 좀 멀리 있어요. 근데 작년 제가 이제 설명회 제가 진짜 많이 쫓아다니거든요. 배제도 갔고 보인도 가고 뭐 대원외고 다 가고 했는데 광남 중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거 보니까 배제 보인 거의 반반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제도 많이 가고 보인도 꽤 많이 가더라고요. 특히 보인 같은 거는 이번에 입시가 전국 6등 대표로 아주 좋은 학교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고 여자친구들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자사고 갈 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가는 한대보고 여고가 아닌데 많이 갑니다. 여기 가고요. 이렇게 가는 실적이 됐습니다.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22년도 올해 중3 아이들 이제 그 선발 일정인데 고등학교 5월부터 8월 한 말까지 영재학교를 시험 봐요. 이게 사실 제일 가고 싶은 대학 고등학교죠. 그렇죠? 근데 벌써 입시는 끝났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이제 아이들이 떨어지는 애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이제 과거를 봐요. 과거 9월부터 12월 초에 이제 발표가 나요. 과거 막 지금 시험 보고 있어요. 지금 입시 시험 보고 있고 하고 있고. 여기 끝나는 순간 이제 우리들이 기다렸던 듯이 이제 자사고, 외고, 그다음에 일반고 애들이 쭉 하는데 10월 3일부터 이제 면접을 볼 거예요. 면접이래. 그 원서를 읽게 될 거예요. 현재 우리 광진구는 11월 초에 거의 다가 기말고사 끝났어요. 중3들. 이제 뭐 이제 원서 쓰기 시작할 거예요. 중3 오면 알다시피.
그래서 일반고랑 특목고, 자사고는 같은 날 같이 넣는다. 특히 외고 국제고 예전엔 앞에 넣었는데 이제는 같은 날 같이 넣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규학교가 영재학교라고 과학 계열이라고 해서 과학부 아이들이 정규학교라고 그러고 여기를 우리가 후기학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학교 때는 영재학교, 흔히 말하는 한과학이라든지 서울과학고등학교 이런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후기가 이제 일반고가 있고, 그다음에 자사고가 있고요. 자사고는 서울은 많이 좀 몇 개가 탈락하면서 포기하고 이래가지고 미달 잡고 되니까 16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사고가. 자, 경쟁률도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건 그냥 영재학교 궁금하잖아요. 몇 점에 되는지. 이거 보면 물론 저희 중에서도 우리 중2 애들 잘하는 친구는 영재학교 갈 친구도 있는데 대부분 5대1에서 6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국 한 8개 정도 학교가 있고요. 여기는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안에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유명한데요. 한가영, 부산에 있습니다. 서울과학고, 서울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각 시에 하나씩 있고 경쟁률이 이 정도 됩니다. 약간 그 영재학교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나라에서 의대 못 가게 정말 뭐 재정 장치를 걸어놔요. 장학금 회수한다든지 생기부 가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영재고 약간 인기가 떨어져서 점점점 영재학교 가는 게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 메디칼을 못 가게 막아놔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은 서류로 보고 2차는 집필 시험 보고 3차는 영재 캠퍼에서 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요거는 각각의 제가 저번에 우리 프리만 설명해서 말씀드렸는데 집필고사는 한번 아이들이 다운받아서 풀어볼 수 있어요. 풀어봐서 우리 아이가 잘 풀면 영재학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는 사실 되게 많이 있는데 서울은 서울 과거밖에 못 가요. 서울에는 과거가 2개가 있습니다. 한성과학고, 서정과학고가 있고요. 지금 계속 입시 진행 중이고 여기도 경쟁률이 한 4대1에서 그 정도 사이가 왔다 갔다 해요. 약간 떨어졌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메디칼에 대한 제재 때문에 영재학교랑 과거의 경쟁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 그 못 간 애들이 어디로 가냐? 자사고에서 하는 얘기는 일반고로 간다. 일반고 가가지고 1등 해가지고 의대 가기 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1차 서류, 면담, 면접으로 이제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전사고, 전국단위 자사고. 여기는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 작년에 중3 중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애가 갔어요. 그래서 되게 의아스러웠어요. 왜 갔지? 김천고를 가가지고 되게 놀랐는데 경쟁률이 1.2대 1인데 어쨌든 그걸 뚫었어요. 그 친구가 가가지고 제가 플랜카드를 붙여야 되나 그 생각을 해갖고 일단은 갔습니다. 갔는데 아이가 사춘기 많이 탔는데 그래도 아빠가 김천에 있어가지고 어떤 아이가 이쪽 갔는데 일단 합격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김천 같은 데 내려가고 싶지 않을 것 같고 보통 우리들이 이제 외대부거나 하나고 정도는 가고 싶겠는데 여기도 사실은 경쟁률이 생각보다 아주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된 자는 갈 수 있는데 가서 얼마나 잘 견디냐가 중요하죠. 네. 여기도 사실 1차 서류고 2차 면접인데 이거는 중학교 성적이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거의 성적이 들어가요. 거의 그냥 올 A면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면접 잘 보면 된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들어갈 만큼 어렵고 이러지는 않는데 가서 얼마나 잘 견딘다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면접이 되게 큰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워낙 공부 잘하는 애들이 중학교에서 A 받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나중에 성적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국제고는 사실은 많이 가요. 저희 학원 친구, 특히 여자 친구들이 많이 가죠. 제가 그저께 대원외고 서면에도 갔다 왔거든요. 대원외고에서는 전 2025년 고교학점제 뭔가 정보를 얻으러 갔더니 그 얘기 별로 안 하고 자기네 학교 어떻게 하면 들어오냐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자소서 쓰는 거랑 이런 거 얘기했는데 경쟁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그리고 외고 가는 법이 진짜 쉬워요. 진짜 저희 학원에서 심순이 막 붙이고 다니지만 저희 학원도 붙이면 그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고는 가기 쉬워서 그냥 영어 다 A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다 A이기 때문에 뭘로 판별하냐면 3학년 2학기 때 국어, 사회, 국어, 사회 수능을 계속 영어로 쫓아와요. 그래서 어저께 한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다 A래요. A, 국어, 사회 다 A인데 2학년 1학기 때 국어가 B, 그러면 걔는 탈락 이렇게 되는 수준이라고 그래서 어머니들 만약 우리 애가 외고 가고 싶다 여자친구도 그러면은 수학 올 A다가 국어, 사회 올 A면 외고 붙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외고 만약 대원외고 가면 너무 좋죠. 근데 어딜 외고를 가더라도 수학 공부를 해서 알아. 그래서 어저께 제가 놀랐던 게 입시 당사가 나와가지고 대원외고 금요일에 갔더니 뭘 해서 와야 되냐 그랬더니 수학 공부해서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그만큼 잘 되는 친구들이 외고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과의 과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면 입시 성적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반에서 30명 좀 넘는데 10등까지 스카이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원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요거 가고 근데 여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저희 친구들은 뭐 한영외고라든지 뭐 이런 데도 많이 가는데 경쟁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갈만한데 오히려 국제고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고가. 근데 대원외고는 살짝 국제고 같은 스타일로 많이 운영을 한다 그러고 또 대원외고 간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대원외고 가면 의대 절대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수시로는 의대는 아예 못 간다. 왜냐면 거기 이과에 대한 생기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못 가고 정시로는 갈 수 있는데 거의 뭐 의대는 안 가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과 다르게. 여기도 뭐 아까 말씀처럼 그냥 영어, 국어, 사회 오래면 갈 수 있다. 면접 잘 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가까이 이제 자사고 보면 자사고 사실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충격적인 건 충격적이 다 아시겠지만 추첨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배제 모임 갔다고 뭐 축하하거나 그럴 건 아닙니다. 그냥 추첨 잘 됐네, 운이 좋았네 이렇게 하면 되고 충격적인 건 우리가 이제 2028년 입시 바뀌면서 사실 힘든고가 미달이 났어요. 이렇게 평상시에 사실은 그 자사고들이 이렇게 경쟁률이 높진 않아요. 한대고는 몇 년째 계속 미달렸거든요. 어쨌든 근데 거의 이거는 넣고 면접만 잘 보면 붙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데 배제 고인데도 여기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경쟁률이. 이 정도입니다. 이것도 1차 추첨, 2차 면접만 잘 보면 갑니다. 성적 전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면접만 똑바로 잘하고 공부 잘하기처럼 이렇게 보이면 합격시켜줍니다. 저 근데 배제고 자사면에도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뭔가를 얻으러 갔더니 입시 담당자분이 자꾸만 그말밖에 안 해요. 합격하면 알려줄게. 왜냐면 민원이 많아서 지금 못 알려줘. 여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요. 배제고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고.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가 10월 3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월 7일에 되면 애들이 학교가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거 일정을 한번 쓱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관심 많이 가지셔야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약간 태생되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고교학점도 되면서 예전에는 사실은 여기 과학 중점학급이 인기가 많았어요. 심화과학을 해줘가지고. 근데 지금 고교학점이 바뀐 다음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 광진구에서는 없어요. 과학 중점학교가 없고 저기 어디냐면 무학여고 하나가 가까이 있네요. 근데 여고를 해서 남자 친구는 못 갑니다. 못 가고 그리고 우리는 어쩌로 대원여고가 음악 중점학교라서 여기를 가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음악 하는 친구들이. 옛날에 미술 뽑더니 요새 미술은 아예 안 뽑더라고요. 과학 중점학교는 학교군에서 50%를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가까운 송파를 간다 이러면 세학기 정도를 갈 수 있는데 우리는 1차에서는 우리는 못 뽑혀요. 왜냐면 학교군이 틀리기 때문에 강동 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단계에서 떨어진 친구랑 우리 광진이랑 합쳐가지고 2단계에서 과학 중점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중3 매년 보면 굳이 여기 찾아가는 학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면 배제는 모임을 같이 이렇게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점학교 갔다가 일반 학급으로 변경이 불가능해요. 거기 가면 아예 전학까지 아니면은 계속 거기 다녀야 되는 겁니다. 자, 학군 개념을 보면 제가 이제 원서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단일 학군이라서 우리가 1단계에서는 서울시 있는 학교 내가 다 갈 수 있어요. 뭐 내가 강남에 있는 학교 갈 수도 있고 강북에 있는 학교도 갈 수 있고 목동에 있는 학교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거주지 학군을 갈 수 있어서 통동 광진에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광진구에 있는 7개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서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원서 22년도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칸이 제일 중요하죠. 다른 것들은 다 우리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여기다 딱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중점학교도 여기 넣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를 넣는 순간 이 친구들은 여기 1단계 못 넣고요. 여기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아니 우리 아이가 자사고 안 간다 이러면 우리는 광남, 가랑고, 광남, 관대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야. 말씀처럼 여기가 1단계가 서울시 전 진영.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고 갈래, 서울고 갈래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2단계에는 우리 가까이 있는 지금 아까 말한 7개 학교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자사고 넣으면은 여기 못 넣는다는 거. 네, 좀 화려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고 넣으면
여기는 외국 국제고에는 못 넣고 여기 세 군데 하나다. 그래서 자사가 떨어져도 일반 학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이렇게 3단계로 밀려나면은 어머니들이 원치 않은 학교 갈 수 있죠. 뭐 광양고라든지 뭐 제한고 가면 애들 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처럼 1단계 여기서는 20%를 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전자출처음으로 하게 되고요. 2단계 40%를 해요. 그래서 제일 안정적인 거는 광진구 쪽 학교를 연달아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안정적인 60%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떨어진 친구는 3단계에서 통합권에서 1, 2단계 배정 안 된 친구들이 3단계에서 배정을 받아요. 작년에도 우리 여자친구 하나가 안순학교가 됐더라고요. 광양고 돼서 그 친구 막 울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 안순학교가 될 수도 있어요. 경쟁률이 몰리거나 뭐 추첨이 어떻게 잘못되면 몰리고.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머니들이 건대고가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중3 때 갑자기 그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그 친구 딴 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중3 됐을 때 이사 가고 이러면은 조금 전산에서 뭔가 약간 불합리한 거를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뭐 원래는 이 주변에 있는 학군으로 해서 뭐 동대문부터 강동, 홍파 여기까지 배정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광림구 내에서 좀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거. 1월 7일 발표합니다. 중3국민들. 1월 7일. 네, 1월 7일 발표. 네.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처럼 요때 이게 만약 1단계, 2단계 여기서 해서 3단계를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 건 못 봤고요. 요 안에서 아마 거의 될 거예요. 우리 뭐 사실 광남도 거의 애들이 안 가서 미달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머니들이 궁금해하시는 광진구 내 일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계속 많아서 어머니들이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학교 특성을 말하면서 좀 재밌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강남고. 네. 학생 수가 보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279명 정도 됐고요. 올해 점점 300명대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학급은 12반이고 한 반에 한 23명 정도가 있어요. 네,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광장구 일대 학원가가 강원고 덕분에 되게 공부 잘하는 학군지가 됐죠. 사실은요. 여기가 워낙 입시정들이 좋아서 남녀 비율은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조금 위에 하는 고2, 고3은 남자들이 많은데 고1들은 거의 반반입니다. 그리고 남녀 합반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남녀 합반. 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시죠? 네. 생각보다 대학을 못 가요. 사연제 대학을 38%밖에 못 갑니다. 전문대 2.5%하고. 네. 그리고 이게 기타가 뭘까요? 55.1%는 재수하고 재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남고는 제가 작년에 사실은 올해는 2025년도 입시 바뀌고 나서 나라에 모여서 안 했는데 작년에는 강남 중에서 학교 막 불러다가 모여넣어서 입시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는 자신에게 자기네 학교 막 딱 자랑을 해요. 왜냐면 일반 건대도 성적이 자사고 못지않게 되게 좋아요. 보시면 되게 좋죠. 막 서울대들 계속 5, 6명, 7, 8명까지 가고 의대도 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프라이드는 이제 계속 공개해요. 이렇게 7명 간다. 의대도 지금 18명, 뭐 8명, 7, 8명 이거 몇 대까지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게 가고 이렇게 간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꽤 입시 성적이 좋아요. 이거 4년도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강남은 제가 매년마다 사실은 입시 고3, 그러니까 입시 담당자들이랑 통화를 해보면 그냥 얘기를 해요. 자기 학교에서 공립이기 때문에 해주는 게 많지 않고 학원가 쪽에 힘을 많이 빌린다는 얘기를 대놓고 해요. 진짜로 이건 제가 학원이라서 학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는 수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주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우리가 느끼듯이 강남고 강진군에서 최고 입시 실적이에요. 일반고 치고는 이 정도는 정말 훌륭한 거예요. 아주. 그리고 그것도 막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전거 제가 다 했는데 이 정도 된 애들이 탑 11 아까 간다. 중경고 이 정도까지 간다. 근데 재수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여기는 뭐 학교에서 그래요. 뭐 정시가 더 많다. 또 이과생들 논술로 간다. 사실 정시랑 논술이라 하면 학교에서 하기 힘든 거거든요. 거의 다 학원의 격벽으로 강남고가 재수생으로 함께 입시정적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립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사립고 가면 각각의
학년별 심화반이 있는데 여기는 심화반 같은 걸 아예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 되는 학생들이 다수 많다. 학원에서 특목고 준비하는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기는 성적 잘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선생님이 하신 말이에요. 제가 쓴 말이 아니라. 내신 나빠도 정시로 대입 준비한다. 서울대 수시 2명 우리는 꼭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대보다 이제 의대를 많이 지원해서 만약에 서울대 합격해도 지방대를 간다. 재수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교환생이 나와가지고 뭐 배운 노트 그런 걸 활용해서 생기부에 갖다 내면은 생기부 작성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밤 12시까지 잘 할 수 있고 저녁 준다. 이거 되게 좋은 거네요. 저녁 주고 밤에도 간식시킨다. 그리고 뭐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일주일 넘게 계속 준비하면서 각 학교에 가장 훔치는 다 읽어봤어요. 근데 공립은 특별히 뭐 활동이 많지 않아요. 그냥 과학 캠프 그냥 간단히 뭐 초청해서 하고요. 에이크 교육, 컴퓨터 교육 같은 거 하고요. 과학행사, 후속 프로그램 이런 게 있으면 참여하고 싶은 사람 참여해서 레포트 내면은 생기부에 반영해줄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막 강제로 뭐 시키고 이러지 않아요. 나중에 사례본 보면 잘하는 애 뽑아가지고 강제로 막 시키거든요. 근데 공립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들어. 물론 이제 전교권 친구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의지는 많이 없어 보여요. 공립학교는요. 왜냐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잘하니까 학원 덕택에. 이렇게 성적 오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참고로 표준판차는 제가 계산식을 넣어서 역으로 산출한 건데 이거는 가상값이에요. 지금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될 것 같고 등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연대에서 개발한 Z코드라는 거 입력해서 이 정도가 1등급 정도 된다는 걸 역으로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요 표준판차 1등급 컷은 제가 그냥 계산해서 맞는 값이고 리얼한 값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다 정도 되고 나머지 건 진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국어 평균 높죠. 81점. 수학도 70점이고요. 다 점수가 낮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알다시피 수행평가가 50% 이상 들어가 있어요. 수행평가 정말 잘 시켜야 돼요. 중학교 남자애들 막 수행평가 막 구겨놓고 이러지 않게끔 지금 잘 쓰게 연습시켜야 됩니다. 중3들도 지금부터 레포트라든지 보고서 쓰는 연습을 시켜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값을 넣었을 때 80%가 이 정도로 반영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외대 보고 5, 6이었잖아요. 얘네들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높고 1등급 컵이 그러니까 반에서 3등 안에 들려면은 이 정도 그냥 하나 정도 틀려야 되는 것 같아요. 꽤 잘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건 11고사 위주로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작년도 이 사연도 이때는 표준편차가 나왔을 때요. 이거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고1, 고3 애들 성적인데 제가 만들어냈거든요. 이 정도 표준편차가 벌어지고 이 등급컵은 유효한 값이에요. 이거는 4% 아이들, 11% 아이들이 이 정도 점수 만든 거라는 건데 이건 지금 현재 뭐 고1애들하고 상관없는 건데 제가 참고로 그냥 보시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 값은 정확한 값입니다. 그 다음 건대국어 말씀드릴게요. 건대국어 사실은 전화 통화해보면 잘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는 인기가 너무 많은 학교거든요. 여자애들은 심지어 20대 1 넘고 이래가지고 되게 막 어깨 뽕이 들어가 있어요. 막 잘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여기 우리 전화해서 물어봐도 여기 학교 하나 보면은 일단 여기도 11개 학급이 되고 학생 수도 뭐 광남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반 이거는 좀 더 많네요. 25명 정도 되고요.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남자 비율이 조금 많네요. 건대국어에서 예전에 제가 한 진짜 19년도부터 광진구 일반고 이제 그 교학처장이라는 분랑 통화해보면은 항상 이분이 얘기했어요. 건대 오라고. 내가 항상 그랬거든요. 우리 딸이라 그러면 오라고. 왜요? 그러면 남자들이 깔아줘요. 맨날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남자들이 깔아줘서 건대면 진짜로 이 근처에 있는 대치동 이쪽 엄마들도 많이 넘어와요. 내신 받기 쉽다는 소문 때문에 많이 넘어오는데 여기가 남녀 합반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남자 6개 반, 여자 5개 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남녀 합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진단 현황을 보면 조금 많이 갔네요. 40% 정도 갔네요. 그리고 전문대도 꽤 많이 갔어요. 23% 정도 갔고 이 정도입니다. 여기도 30% 정도가 재수를 하고 있고요. 근데 건대보고는 사실 그 경쟁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실적이 항상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때만 좀 좋은 겁니다. 사실 여기. 이거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많이 간 적 없었어요. 얘는 거의 서울대 한 명쯤은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작년 거는 막 자기들이 작년 광남동 갔을 때 막 오픈하더라고요. 잘하니까 막 오픈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근데 이렇게 좋지 않아요. 건대보는 생각보다 허수가 많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겠죠. 잘하는 일 많이 가려고 하니까. 어쨌든 여기도 이 실적은 이 정도면 좋죠, 되게. 그리고 보면은 타 지역 학번의 관심 증폭. 아까 제가 어제도 전화받은 대치분도 아마 여기 가려고 오실 거예요. 여기 가려고. 여학생 경력이 10대 이상인데 10대 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통화해봤더니 서울시에서 경쟁률이 제일 높은 학교가 건대고라고 할 정도로 엄청 많이 오는데요. 이 동네 애들도 많이 가는데 성동구, 강남구에서 막 넘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사립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반이라는 게 정보자원 친구를 따로 모아요. 근데 잘 외부적으로 잘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3월 모의고사로 시키는데 다른 대학 학생을 실제로 시킨다. 그리고 방과후 때 심화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로 모여서 시키는데 남자들이 잘 안 한대요. 남자들은 주로 학원가 많이 빠져나고 여자 친구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도 제가 이제 그 다양한 선수를 다 봤더니 여기도 뭔가가 사람일 때 되게 많이 있어요. 전공과대 탐구반, 생기교육 관리 해준다. 방과후 끝나고 뭐 심화반, 드림하이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공립반은 훨씬 더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말하는 것들이 여학생들은 수시로 많이 가고 남학생들이 정시로 많이 가고 중위권 전문대 많이 간다. 아까 전문대 20% 이상 갔죠? 이렇게. 어쨌든 여자친구들이 되게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건대국어예요. 남자들이 막 많이 깔아지는데 착각할 게 또 뭐냐면 근데 여자들이 많이 가고 싶지만 극상위권은 남자애들이다. 10명 중에 8명이 남자고 여자가 2명밖에 안 된다. 요거는 있어요. 여자친구들이 가면은 무조건 내신 1등 것 같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잘하는 애들이 있고 물론 극하위권도 남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대 안에 있잖아요. 애들이 그 건대 과잠 입고 대학생처럼 하고 다녀요. 막 이렇게.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대학교 과잠이랑 똑같아가지고 자유롭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는 여학생들이 되게 많고 남학생들은 원서 쓰면 거기다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꼭 남자들이 굳이 건대 부고를 저도 가라고 신청을 추천 안 해주거든요. 여자애들한테 치인다고. 네. 그 성적을 보면 여기도 거의 10점대 점수가 나와요. 성취도도 A가 이 정도 되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역으로 계산한 거니까 이건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제가 참고를 한 값이고요. 꽤 많죠. A가 많고 B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대학에서 보기에는 이 학교가 일반고야, 자사고야라는 걸 알기 쉽지 않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것도 대학 등급급 정도 되려면 1등 90%나 되려면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반에서 한 3등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그냥 가람고 보겠습니다. 가람고가 동대구 여고에서 이름이 작년에 바뀌었는데 그전에 사실 대학 실적이 정말 좋았었어요. 여자애들 정말 공부 많이 시켰는데 이상하게 남녀공학 바뀐다부터 문제도 쉬워지고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조금. 자, 지켜보겠습니다. 그 학생 수는 이제 220명 정도 되고요. 한 반에 한 25명 정도 됩니다. 학급 수는 9개 정도 되고요. 근데 가람고의 단점이 선생님들은 여기도 사람이잖아요. 동대 부속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되게 열정적으로 잘해주는데 남녀공학 되면서부터 조금 문제가 쉬워지고 얼마큼 잘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제일 단점은 인원이 적다는 거. 남자 98명, 여자가 123명, 여자가 좀 더 많아요. 여긴 고위고사는 다 여자밖에 없고요. 남녀 4개반, 여자 5개반 정도 되더라고요. 가람고는요. 대학도 이건 좀 못 간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거의 한 7% 이상 가고 있고 나중에 아무래도 표고 있으니까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사는데 가고 전문대도 한 이 정도 가고요. 참 진짜 팽창으로 잘 안 보이죠. 그래도 학교에서 이렇게 대학 실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거는 뭔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서울대 한 명 같네요. 한 명 같고 그전 년도보다 한 명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19년도부터 자료 딱 있는데 너무 많이 보여서 오는지 의미 없으니까 제가 최근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의치한 수단 9명 같고 우리가 어쨌든 건대보다 조금 입시 결과가 안 좋네요. 근데 작년만 그렇지 그전에는 훨씬 더 건대보다는 좋아요. 얘네들이 훨씬 이 정도 갑니다. 네. 어디든 4명 정도 가고요. 자 여기도 제가 이제 보면 사립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고 생기부 관리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해요. 작년에 왔을 때도 담당자가 나와서 했을 때 자기네 생기부 자료를 보여주면서 되게 열심히 잘 써준다고 막 자랑하고 전화 통화해도 그 열정이 느껴져요. 고3 선생님인데 정말 자기 학교 보내라고 우리 생기부 관리 정말 잘한다고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열정이 느껴지는 학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뭐 창의고 아카데미라 그래서 심화반을 아예 따로 모아요. 1학년 때 14명 모으고 2학년 16명 모아서 얘네를
특별하게 공부를 키우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뭐 서울대라든지 의창대를 가겠죠. 이렇게 따로 잘하는만 따로 모아요. 요거는 봤더니 올해는 바뀔 수 있는데 3월 학력평가로 영어 1등급, 국어 수학 뭐 100% 60% 이내 되면 요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중국어 성적 봐가지고 또 애들 몇 명 교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영수 내신이 이준영인데 요거는 이제 9등급제 얘기니까 어쨌든 1% 안에 들어야지만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여기도 뭐 이런 것들 인문사회 아카데미라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도 아마 잘하는 친구를 따라 뽑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입시라든지 보고서 생기부 관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립고등학교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예전 여자친구 때부터 학종을 위해서 생기부 관리 되게 잘하고 세특 같은 거 되게 잘 써준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반다 대신에 여기에 단점이 되겠죠. 수행평가 많으니까 남은 친구들 가면 좀 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연개방학교에서 자기들 심화과목 개설이 많이 돼 있다고 자신 얘기하는데 되게 알차게 잘 쓰고 작년에 제가 설명해서 느낀 거는 자기네 생기부 자료를 막 보여줘요. 우리 이렇게 내용 좋다. 근데 걔가 공부 못하는 애더라고요. 근데 생기부 내용이 아주 알차게 잘 돼 있어서 여기는 하여튼 생기부 관리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은 한번 가보면 합니다. 이제 더 젖었네요. 남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가라앉은 거 보면 이제 A가 좀 점수가 낮죠. 여기 예전에 약간 수학 문제나 이런 난이도가 있긴 하거든요. 이 정도 됩니다. 여기도. 조금 이렇게 영어로 산출했을 때 다른 학교보다 조금 점수가 떨어지네요. 1등급 정도 되려면 반에서 3등급은 들어가려면 그 정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넘길게요. 그다음에 대원고. 제가 최근에 미국에 있는 학교 대원고. 여기도 사립인데 우선 보여드릴게요. 한 8개 학교, 일단 남자, 대원 남고라고 흔히 제가 불러요. 남자애들만 있어가지고. 영도 있고, 학급수 8개 정도 한 반에 24명 다 비슷합니다. 30명이 잘 안 되네요, 한 반에요. 여기도 이제 대학은 40%밖에 정도 못 갔고, 전문대 정도 이렇게 갔는데, 여기 입시 결과가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도 홈페이지에 자기네 입시 결과를 공개할 만큼 뭔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의창도 좀 많이 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서울 소재 이 정도가 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도권은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의학과 4명 갔고, 연대 갔고, 서울대 4명 갔고.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 보면 서울권 대학 이제 수도권 대학 137명 갔다면 되게 많이 간 거죠. 물론 여기 안에 이제 재수생 포함이긴 하겠지만. 자, 대원고는 저도 느낀 게 제가 직접 설명회 학교 가서 참석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립이다 보니까 대원외고랑 같은 재단이에요. 대원외고, 대원여고, 대원남고 같은 재단이다 보니까 공부에 대해서 되게 열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저기 양진 광남 아이들이 내신 따로 여기를 많이 온다. 근데 그걸 내신 따로 와서 성과가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신 2등급 좀 초반 애들이 오면 중학교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된다. 그러니까 반에서 한 옛날 이게 9등급제니까 3등급이면 한 30% 다는 애가 1등급 찍고 좋은 데 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광진이라든지 양진, 광남 이런 친구들이 오라고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립이기 때문에 뭐 미래인재 아카데미 이런 그 심화반 것들이 개설돼 있어요. 이것도 공부 잘하면 몰아가지고 이거는 중3 내신하고 1학기 중간 성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고2 되면 아예 있어요. 고2 영재학급이라고 해서 심화반 공부 잘하는 20명 뽑아가지고 별도로 관리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사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성한 프로그램에 고급 물리학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학교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그냥 생기부 쓰기 위해서 잘하는 애들 때문에 이런 걸 항상 개설했는데 그걸 찾아먹냐 안 찾아먹냐는 학생들의 몫인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게 맨날 했지는 않고 드문드문 있거든요.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독서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생기부에 쓰기 위한 책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돼 있고요. 뭐 인문융합 캠프라든지 뭐 영재학급 있고 그다음에 광진 뭐 공립 캠퍼스 이거는 뭐 고교학점 때문에 생긴 건데 이건 크게 아직은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모레 셔틀버스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까지 셔틀버스가 온다. 그래서 많이 데려가라 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여학생 없기 때문에 수능 탱크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이건 가슴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한 200명 됐는데 정말 다 챙겨주지 않는다. 있는 대로 얘기해요. 다 챙겨주지 않는다. 공부 못하는 거 챙겨주냐. 차라리 걔는 버려두고 공부 잘하는 애 50명만 잘 챙겨주겠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오면 배워갖고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
정확해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자 이런 얘기가 확실한 학교더라고요. 배운 거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저희 학원에 남자친구 하나도 어머니가 그냥 인도로 말씀드릴게요. 광남중 출신인데 수학이 15면 90 넘고 80점대 맨날 이랬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90 넘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맨날 뭐라 그랬다고 했는데 배제를 간다 그래서 제가 말렸거든요. 배제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설득해서 여기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 뭐 전교 4등하고 있어요. 수학 같은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면 어머니 그 뭐 배제 가서 뭐 전교권 100이 넘는 것보다 4등하면 훨씬 좋잖아요. 일단 내신 잘 받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남자친구들이 있으면 대원고 가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 50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150등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난 버려집니다. 버려져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뭐 대원고 성적 보면 알다시피 A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잖아요.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원고는 약간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좀 분위기 휘둘리지 않다 하면 여기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은 학교에서는 확실히 끌어당겨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어머니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도 평균이 거의 1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이것도 좀 등급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 정도 점수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라고 틀리면 반에서 2, 3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 대원고 밀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원여고. 대원여고도 좀 밀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같은 재단이고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립학교 가면은 자기네 학교에 대해서 확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공립은 이런 설명도 하지 않을 뿐더러 전화하면 되게 무성의해요. 그냥 진짜 공무원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사립학교는 뭔가 사립학교만의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 의지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다 비쌉니다. 8학급에 한 24명 정도 되고요. 대학교도 이제 40% 가고요. 전문대도 많이 가네요. 여학교들이 전문대를 많이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입격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쩌면 대원 외고, 대원 남고, 대원 여고 어쨌든 다 이렇게 합격자의 하나를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광남은 보여줬는데 광남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제가 가서 몰래 찍은 거지. 근데 뭐 자양, 광양 이런 데는 그런 거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자, 대원여고도 그때 제가 갔을 때 제가 작년에 갔군요. 갔더니 작년에 2등급이면 무조건 인설 가능하다고 교장 선생님이 서울대 말씀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5등째로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1등급 하면 인설 가능하다. 융합 수업이 있어서 개인 세특을 잘 써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음악하는 엄마들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음악 주점어가 같이 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 유리하다. 국어,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단위수가 틀려가지고 고1 때는 내신 등급을 따로따로 매겨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음악 따로 매기는데 고2 때부터는 고3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유리하대요. 그래서 음악 애들이 예전에 9등급제로 상급, 하등급이 애들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넣으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음악하는 뭐 음악하니까 아무래도 내신 공부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큰 메리트이 됩니다. 음악 중점 애들이 밑에 깔아주니까 들어와서 내신 따기 쉽다 얘기를 계속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산수에는 뭐 일반인 150명, 음악하는 애가 43명이 아까 봤더니 음악하는 애들이 한 2개 반 정도 되거든요. 한 50명 정도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내신 밑에 깔아주니까 대원 내고 가면 좋은데 약간 그건 있어요. 요번에 그 작년에 제가 우리 애 몇 명 대원에 보냈더니 약간 원망 들었어요. 왜냐면 이과인데 이과 애들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이과에 몇 명 안 돼가지고 내신 따기가 쉽지 않다 그러는데 우리 애가 여자애다. 그리고 문과 성향이 있다. 그러면 대원 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음악하는 애들이 이과 수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과 애들은 여기 가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어쨌든. 그리고 학교장 추천도 되게 많이 써줄 수 있다. 자기네 뭐 옛날 말로는 4등급도 막 여자 추천 써준다. 왜냐면 제가 또 이것도 5등급으로 환산했습니다. 2.5등 되면 왜냐면 음악애들이 학교장 추천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쓸 수 있다. 심지어 재수생도 써준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을 밑에 깔으니까 대원 요구 많이 와라. 저기 건대부고가 남자 깔아주는 것처럼 여기 음악애들이 밑에 깔아준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대원 요구도. 그리고 여기도 뭐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생기부가 되게 열정적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돼 있어요. 인문자율 아카데미에서 심화반 운영합니다. 베리타스라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사립은 조금 심화반에 대한 이런 거를 개설해놨어요. 공립은 그런 거 없는데 사립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자가 있고요.
교과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하는 대학 진학하면 자기네들도 박람 남긴 애들이 오면 내신 등급 따기 좋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네 학교를 노리고 뭐 동대문 종로구에서 온다 얘기하고 내신 18%가 서울대 합격했다라고 얘기도 해주고 중학교 내신 15%는 공부 진짜 못하는 애거든요. 그래도 하향 합격했다 그러면서 와서 관리 잘하면 좋은 데 갔을 때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건데 이제 문과 성향이 있는 여자친구면 대원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적도 보면 여기도 A가 0도 되고요. 평균은 조금 높네요. 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가상치입니다. 이렇게. 다 비슷해요. 사실 이거 계속 보면 어느 학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평균 10점대 유지된다는 거. 성취도는 이 정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광양고. 이게 공립이 광주가 세 군데가 있어요. 광남, 자양, 광양이 있는데 광양에 그래도 최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인원수가 되게 적어요. 학생도 적은데 통화했을 때가 그래도 공립치고는 되게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원이 적은 만큼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인원이 되게 적죠. 70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광양 가면 얘 좀 울고 그랬어요. 막 여기 연애로 간다 막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새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남녀 합반입니다. 좀 위험하네요. 그리고 네, 대학은 이 정도 갔어요. 그리고 워낙 인원이 적으니까 40%가 정면도 많이 갔네요. 최근에 봤을 때 여기가 예전에 자본고였어요. 자본고였다가 일반 공립학교가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공립학교 치고는 이런 게 있는 게 제일 놀랐어요. 융합인재반이라든지 과학인재반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하고 공립인데 불러도 이 말은 그렇지만 광남보다 훨씬 열심히 뭔가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광남은 약간 애들한테 맡겨놓은 스타일이면 뭔가 뭐하다 자기가 뭐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3 혼자로 모은다는 거는 공립으로서는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가양소식 들어서 다 봤더니 많이 있어요. 뭐 AI, 뭐 앱 개발하는 것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것도 있고 독서 프로그램에서 내는 것도 있고 야간 자율학습도 2시간, 10시간까지 하고 그리고 뭐 작년에는 서울대 4번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혹시 여기를 잘 안 넣겠지만 넣었다 하더라도 울지는 마십시오. 나머지 괜찮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광양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친구 하나도 여기 갔는데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의외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보면 A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학교에 좀 공부 잘하게 하는 의지가 막 보이는 것 같아요. 40% 넘는다는 거는 학교에서 문제 쉽게 낸다는 것도 있지만 뭔가를 공부하도록 자꾸 도와준다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도 저는 괜찮은 학교 같아요. 등급도 이 정도 비슷합니다. 뭐 1등급은 다 이 정도 받는 것 같아요. 하나 틀리면 1등급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과목마다. 다 그냥 자양동. 여기 자양동 근처에 여러분들 다음 주가 제가 자양 가는데 큰일 났네요. 자양고 애들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인원은 많아요. 10개 학급이고 이 정도 여자 남자 한 절반 여자가 좀 더 많네요. 근데 남녀 합반이에요. 남녀 합반이고 너무 떨어져서 깜짝 놀라서 22% 된 거 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전할 때마다 자양고 담당자가 가장 매가리가 없었어요. 정말 힘이 없어 보였거든요. 찍고 있는데 큰일 났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게 될 걸 예상했었어요. 뭔가 의지가 없고 학교 정말 다양한 문제가 이렇게 막 가서 오잖아요. 딴 데는 1년치가 이렇게 보면 10번까지 있거든요. 얘는 5번밖에 없어요. 가요통신 올린 것도 없어요. 맨날 올리는 게 방과후 축구 교실, 맨날 이런 거, 배구 교실. 이게 체육학교인가 뭔가 제가 모를 만큼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쓴 것도. 그러니까 되게 없고 시험반 없고 야자한다는 얘기 있고 이게 완전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남자인데 축구랑 운동을 좋아해서 만약에 가고 싶다 이러면 저는 자양고 추천합니다. 제가 사실 이게 자양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일요일날, 토요일날 막 돌아다니면은 토요일날 오전에 가면 거의 항상 애들이 모여 있어요. 뭔가를 해요, 계속.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체능으로 가고 싶은 자양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친구 하나가 이번에 고3짜리가 하나 있는데 조3 때부터 대학원 다녔거든요. 걔가 태권도 4단이고 그러는데 걔 지금 수능 2등급이고 내신도 2등급 받고 있어요. 태권도 4단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양은 문제가 쉽고 체육인한테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무슨 활동 같은 것도 이거 간신히 찾아냈어요. 없는 거 막. 안 보여요. 야, 이거는 잘 보여. 근데 이런 건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문 막
뭐 4월달, 7월달, 9월달 오면 해라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성적 보면 이 정도입니다. 좀 낮네요. A도 이 정도. 그래서 자연고는 제가 사실은 추천하고 싶지 않은 학교인데 근데 내신 잘 받고 싶으면 가는 건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인원이 많잖아요. 네. 그거 외에는 딱히 메리트이 없습니다. 자, 요거 지난 학생 수 이거 사실은 보면 잘 이해 안 갈 텐데 20년도에는 인원 많았죠.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학교가 우리들이 좀 늘면 좋은 학교인 거예요. 강남, 건대, 자연고 이렇게 많았어요. 이 정도 많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연제보다는 전문대 많이 간다는 거는 내신 따기 좋다는 걸로 인식하시면 돼요. 전문대 많이 간다? 그리고 내신 따기 좀 수월하구나 그러는데 20년도부터 쭉 보여줄게요. 3년도도 비슷해요. 전문대 많이 갔죠. 건대국어 내신 따기 좋습니다. 이렇게 정도 이렇게 되고요. 24년도 거 보여드릴게요. 점점 갈수록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대학, 사연대 대학 가는 건 이 정도 비율이고 어디지? 전문대 많이 가네요. 건대에서. 이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일반고를 다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사연대 가고요. 근데 이거는 명성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진학률로 20년부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잖아요. 동대구 요거 되게 많이 갔다고. 사연대가 이렇게 많이 갔었어요. 물론 지방들도 있겠지만 나름 되게 열심히 하는 학교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원 요거도 마찬가지고 요거가 아무래도 사연제라든지 생기부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잘 써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광양이 전문대 많이 갔고 대학 전문대 많이 갔고 이 정도입니다. 진학률이고 20년도 이게 진학률이 조금 더 보기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50% 좀 떨어졌네요. 동대구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대학을 가고 나머지는 떨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전문대는 좀 어머니들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45% 정도에서 사는 데를 간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못 가는 학교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고 현실입니다. 사실은요. 나머지는 재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도 건데 작년도가 이제 올해 25년도가 아직 아니니까 작년 고3 아이들 거예요. 동대구 여고 80% 많이 갔고 외고 여고 애들이 많이 가죠. 여기가 이제 자연부가 월등하게 떨어지는 거 이 정도입니다. 동대도 좀 많이 높네요. 이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진학률. 좀 비교가 되는데 사실 이걸로 봐서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아까 중간에 멘트를 잘 기억했다가 우리 애가 어디가 어린지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도 보여드립니다. 여기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이제 중3 말고 자사고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자사고는 아까 말씀처럼 여기랑 여기 두 개 쓸 수 있어요. 자사고 넣어서 떨어지더라도 여기 2단계에 쓸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딱히 자사고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되면 자사고는 말씀처럼 내신 성적 안 봐요. 면접 추천으로 보기 때문에 자소서 쓰고 이런 것들 잘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요것도 있어요. 여기도 1.5 초과해야지 추천을 뽑고 나머지 만약에 1.5 미만이 되면 여기는 그냥 면접 생략하고 다 추천을 뽑아요. 1.2 정도 되면 뽑고 그 다음에 1점에서 1.5 사이 되면 추천 생략하고 면접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으로 아이를 뽑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한대보고는 면접 안 봐요. 그냥 추천을 뽑습니다. 거기는 무조건 추천밖에 안 뽑더라고요. 이 경쟁을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됩니다. 1.5대 1. 아까 거 제가 다시 갖고 온 거예요. 한대보고는 뭐 그냥 늘만 합격될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서 이제 1200자를 넣는 거예요. 특목고는 보통 1500자인데 조금 적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자기주도 과정이라든지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어떻게 착하게 살아왔는지 적고 이런 거 적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걸 100을 요거 안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주의할 점은 아시죠? 뭐 인증시험, 뭐 토익 몇 점이다, 토플 몇 점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교연에 실적 넣으면 안 되고, 사회적 지위, 암시한 내용, 뭐 승마를 탔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무슨 학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성적 쓰면 안 되고 경제적 지위, 인적사항 이런 거 다 쓰면 안 된다고 하면 0점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특목고 어디 학교나 다 똑같은 공용되는 것들이에요. 대학가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이제 제가 거의 그 가져온 거예요. 보인고에서 이런 걸 물어봤는데요. 이제 뭐
자기네 학교에 이제 교원 같은 거 우리가 미리 알아놓으면 거기서 공통문항, 두문항 무조건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요거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인공지능 기술로 뭐 사람들 그 일자리 사라지는데 찬성 반대를 말해봐라 이런 거 물어본대요. 요거는 하나는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 교원이라든지 인재상 같은 거 공부하면 되고, 요거는 아이가 그냥 자기 있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총 내문제 물어보는 거 두 개는 이제 자기 자소서 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요걸로 이제 아이들이 똘똘한지 안 똘똘한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보인 거부터 보겠습니다. 보인도 인원이 많아요. 일단은 400명 넘습니다. 학급이 12명이고 한 번에 35명 가까이 돼요. 많죠. 자사고는 돈 받고 하니까 좀 애들 많이 넣어야죠. 한 번에 넣어야죠. 한 10명 정도 많네요. 그리고 여기도 대학을 많이 가요. 그쵸, 확실히. 64% 가고 전문대 거의 한 명 가네요. 한 명. 이 정도 갑니다. 근데 언니 자사고가 월등하게 입시는 좋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항상 영재학교 떨어진 애를 과거 떨어진 애들이 자사고를 막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이 모였기 때문에 입시 성적은 훨씬 좋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우리 애가 가서 잘 할 수 있냐 없냐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학교 가면 막연히 우리 애가 잘 따라가겠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것도 이제 입시 실적, 이거 캡처해 온 겁니다. 예. 많이 갔어요 이렇게. 작년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에 38명 가가지고 전국 6등인가 했어요, 모의고사. 근데 특별히 얘네 학교 홈페이지 갔더니 막 알리지 않더라고요. 배제는 엄청 알리는데 여기는 잘 안 알리더라고요. 그 예전 자료 제가 갖고 온 건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사고 입시에 대해서 와 우리 찬양을 보내지만 리스펙하지만 그만큼 정시 비율이 많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정시 문제는 해주지만 여기도 학원 공부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사실 학원 공부해야지 정시 잘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건 예전 건데 9등급제입니다. 서울대는 자기는 내신 이 정도면 서울대 학종으로 간다. 못하는 친구들이 뭐 한양대도 3.6%면 3.6등급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한 2등급 초반도 이제 한 대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건 이제 9등급제 얘기고, 여기에 사라진 5등급제는 과연 이걸 어떻게 잘 섞어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자사고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아마 변별력이 되게 사라져 버려서 요거 이렇게 결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사고에서는. 자, 이것도 보면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내신 문제들이 다 우리는 수능형 문제를 낸다.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수능을 잘 볼 수 있는데, 근데 요새 어머니들 나중에 고등학교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계에도 전부 다 수능형 문제로 요새 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자기들 반에서 5등 정도 하면은 뭐 연대 5대 간다. 5등 정도 하면 다 가는 건 아니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원 외고도 그랬겠어요. 반에서 10등 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꼭 가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리고 재수생들이 꽤 있다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보인 같은 경우는 광남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이거 예전 자료긴 한데 광남 애들 끌어들이려고 이걸 다 하더라고요. 0.78, 강남 내신 거보다 0.78하면 보인고 내신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9등급제예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강남에서 이제 보인 가고, 최근에 양진중은 잘 안 간다고 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자사고는 이제 그 자율학습이 있어요. 주 이틀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제가 가져와서 본 건데, 중간 개발이 말씀처럼 한 25%밖에 안 돼요. 객관식으로 보고 논술 수령을 보고요. 수행평가가 50%가 돼서 요거 가지고 아마 애들 많이 등급이 나뉘어지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입니다. 수행평가 공부 잘 시켜야 돼요, 우리들. 논술 수령. 성적 보면 성적도 여기가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만든 거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적죠. 그리고 아까 일반고보다 훨씬 더 표준 편차가 적게 되고 평균도 좀 더 높게 됩니다. 그리고 A도 확실히 높아요. 이걸로 좀 자기네들이 자석을 티를 하려고 그러나? A가 되게 높네요. 진짜 84%, 65%이 정도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원점수가 높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부터 고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A가 많으면 좀 일반고 아니면 자사고인 티를 날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배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배적은 인기 많죠. 여기도 인원 많아요. 400명 넘습니다. 한 반에 35명이고, 그러니까 일반고보다 무조건 10명씩 더 많아요. 여기도 보면 이 정도가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한인도 대학하고 전문대 중학밖에 안 갔네요. 여기도 이제 주요 학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의예과 30명 갖고 이렇게 되고, 요거는 뭐 자기 홈페이지가 보면 사실 자사고는
돈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네 실전 이런 걸 되게 많이 광고를 해서 이건 제가 뭐 안 보여드려도 없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도 아예 뭐 프리컬리지라 그래가지고 진로학당이라 해서 공부장에 따라 모아서 공부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서울반이라 그래서 상위 50명 정도 중등 내신이라고 입학 테스트를 봐서 뽑는다 이런 게 있고 하여튼 프로그램은 자사고는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아이가 잘 찾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건 나는 뭐 수능 문제 낸다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고 그때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날 배정고 갔을 때 글쎄요 모르겠어요. 요새 표준편차 사라져가지고 자기네 학교를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 소개서나 뭐 그런 뭐 방과 활동 이런 거에 뭐 럭비 채플 이런 걸 쓴다고 배정고인 걸 알린다고 하는데 얼마큼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거 한다고 그러고 거기서 웃기게도 과거 영재고 경쟁률 하락했는데 걔네들이 의대 가려고 자사고 안 가고 일반고 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오라고 뭐 이상한 말싸는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과거 영재고 애들이 안 가고 자사고를 안 가고 일반고 간다? 어쨌든 그래서 자기네 오라고. 그래서 일반고보다 자기네들이 경쟁률 이런 애들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고 여기도 수학이 여기는 더 적어요. 중간기말 20%밖에 안 봐요. 지필고사요. 그리고 나머지 논술형이 중간 30, 기말 30에서 60%가 이제 논술형으로 시험 보는데 이건 아마 사실은 시험 평가랑 좀 틀린 의미일 거예요. 아마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점수를 한번 매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트폴리오 내랑 보고서나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 성적 보면은 여기는 A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아까보다. 이 정도 A가 되고요. 평균표준도 높네요. 2등 좀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입니다. 평균이 좀 높네요. 80점대가 됐고 요거는 일단 제가 시뮬레이션 들어가서 제 코드 넣었을 때 올백 돼야지 반에서 3등 안에 드네요. 한대국어는 글쎄 어머니들이 굳이 왜 가는지 잘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도 인원수 많고요. 한 반에 34명 정도 되고요. 11개 학급이 되고 여기 어머니 여자 학교 아니고 남자 공학입니다. 이렇게 남자 70명 정도 되고 여자 300명 정도 돼요. 남녀 합반입니다. 남자가 한 반에 한 7명 정도씩, 한 7명?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6명 이 정도. 여기는 이제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한대보고가 한 3, 4년부터 계속 매달렸거든요. 그 영향이 이때 나타난 것 같아요. 애들이 공부 잘 하지 않는 애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비싼 돈 내고 이 정도 갈 거면은 광남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그 누구도 뭐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자기 주요 학교이라고 이렇게 없더라고요. 서울에 6명 비슷하죠. 광남이랑 6명. 너무 치안. 광남에 31명이가 그랬었는데 그러네요. 더 떨어지네요 여기가. 여기도 뭐 자기네 자랑을 이제 홈페이지 막 하는데 어차피 뭐 다 비슷해요. 뭐 내신 EBS 연계를 낸다. 그리고 뭐 지식인의 서재에서 인문 뭐 심화반이 있고 랩실 뭐 이공계가 있고 뭐 토론 세미나 여기 사실은 제 특징은 뭐 여러 가지 사실 이런 것들은 너무 사례밖에 하면 거의 다 있는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야간 전학 시킨다는 거 요거 강제로 10시 반까지 여기에 가장 크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자기네들은 대비 실적이 80% 정도 수시로 간다. 그리고 수학은 봤더니 중간기말 약 30% 정도 지표고사 보고 수행평가랑 논술술 25%, 포트폴리오 15%. 요거는 진짜 뭐 보고 제출하는 것 같고요. 요걸로 이제 성적을 가르겠네요. 예. 여자애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이과애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애들은 그러긴 하더라고요. 여성스러운 남자애들 오면 좋다고. 자, 그리고 이제 성적 보면 여기도 A가 엄청 높네요. 50% 정도가 A네요. 이걸로 자사고 티 내려고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평균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E가 되겠죠. E가 엄청 적네요. 네. 어쨌든 이 정도입니다. 한 대고. 그리고 자사고끼리 비교해봤습니다. 4년대 차이가 좀 나죠. 아무래도. 이것도. 어쨌든 배지 보이는 두 군데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수준도 비슷하고 계속 대입시도 어셔트처럼 하더라고요. 한대국어는 글쎄요, 그냥 가까워가지고. 네.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사실 여기서 우리 7개 학교 다 비교하기 힘들어서 그냥 가까이
이 동네 분들은 광남, 가람, 건대 제일 많이 사실 보내요. 대원 요거 이런 잘 안 보내긴 하거든요. 멀어가지고. 요 대학교랑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그 지난 학생 수가 자사고가 좀 월등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학생 수는 사실은 좀 건대랑 광남이 적지 않은데 일단 대학 진학은 거의 절반 수준 정도 되네요. 사실 제가 이게 19년도부터 자료를 갖고 있고 제가 다 삭제했는데 갈수록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긴 해요. 예, 안타깝게도. 진학률도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고 40%대밖에 안 되는 60% 넘어가고 막 이러고 전문대 비율도 얘네에 비해서 훨씬 높고요. 그렇죠. 사실은 뭐 비싼 내고 전문대 갈 이유는 없으니까. 서울대학교이고 제가 지금 10년도 갖고 있었구나. 예전에 사실은 그 학종 이런 거 나오기 전에는 일반 자사고에 대한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갈수록 점점 벌어지더라고요. 그냥 우리 광남이 좀 이렇게 막 선전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대목을 누르면서 지키고 있다가 최근 거 보면은 차이가 점점 나고 있어요. 완전히 여기는 쪼그라들고 확 차이 났죠. 근데 이거는 옛날 학교 못했다기보다는 사회권 애들이 자사고를 많이 가서 그래요. 그 나라에서 이제 학종 이런 거 영향 때문에 생기고 차이가 확 나면서 점점 이제 자사고를 치고 올라가는 거지 꼭 뭐 얘네가 월등하게 잘해서 뭐 이런 거 가면 잘한다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거꾸로 잘하는 애가 많이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5등급제에서는 과연 자사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아직은 되게 퀘스천 마크예요. 사실은요. 제가 말씀처럼 잘못해서 자사고 2등급 받으면 거보다 차라리 일반고 1등급 받는 거 아까 그 친구 말한 것처럼 전교 4등 하잖아요. 수학. 그런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3등, 2, 3등가 예전에는 이 정도면 학종으로 탑10 안에 갔다. 한양대나 뭐 중경예시 갔다 했는데 과연 5등급제 2등급으로 바뀌었을 때 과연 대학에서 어떻게 인정해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자사고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표준표차를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이 고민해보고 우리 애가 자사고가 맞는지 일반고 맞는지 일반고가 어디가 좋은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뒤에 또 제가 자사고 갈 아이를 추려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또 서울대에서 지역균등일 때 자사고 선발 안 한다고 아예 공언을 했어요. 특목고, 영재, 외고 뭐 이런 애들 안 뽑겠다고 했어요. 일반고에서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표차 삭제해서 자사고인지 모르죠. 또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학교 어딘지 모르죠. 그러니까 갈수록 저는 사실은 희문고도 0.77 정도로 미달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들이 그만큼 가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가서 공부하는 게 이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 일반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 자사고 하는 친구도 있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느 친구가 가면 좋은지. 자, 일반고 수학 내신 분석해드릴게요. 이거는 대략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돼요. 그냥 광남고고 내신이 가장 어렵다. 난이도 20%도 되고 그 다음에 배우려고 좀 어려졌네요. 이건 좀 빨리빨리 넘길게요. 이거 제가 나중에 어머니 블로그 올릴 테니까 거기다가 어머니들이 매일 달아주시면 제가 이거 자료 한 장짜리 있거든요. 우리 수학 고등부원장님이 해준 거 보내드릴게요. 그냥 빨리 넘기겠습니다. 다이금 어머니 지겨우니까. 뭐 최근에 경향이 찍으셔도 됩니다. 학력평가 위주로 문제를 낸다. 근데 광남 얘기하고 광남 제일 많이 가니까 광남은 기출문제 보충자료가 있는데 거기다 수능 변형 문제예요. 거기서 또 변형해서 문제를 내요. 그거 50%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푸는 친구들이 내신 잘 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생이라든지 자기소리 푸는 건 좋은데 마지막 가서는 무조건 이 보충자료 가지고만 달달달 공부해야지 광남에서는 우선부터 받을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 뭐 건대고는 문제 쉬워요. 교과서 문제만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된다는 이런 얘기고요. 이건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보내드릴게요. 진짜로 우리 믿고 그냥 빨리 넘기겠습니다. 대원고도 난이도 올라가고 있다. 대원고도 학력평가 문제 내고 있다. 부결제 문제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부결제 없는 학교들이 사실 약간 무상한 학교들이에요. 소스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건지 모르는 학교들이거든요. 여기는 대원고는 보충자료 없다. 얘는 있다. 이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양고. 평범한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광양도 학력평가 문제가 서너 개 정도 나온다. 가람고는 옛날에 난이도 되게 높았는데 남녀학번 되면서 남녀학번에서 난이도가 내려갔다. 학력평가 문제가 별별로 나온다. 이 정도입니다. 자, 요거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좋잖아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애가 수학 사기꾼이다. 이거 제 의견입니다. 어머니 믿고 가신 게 아니라 그거 당연히 강남 가야죠. 네, 강남 가고 그 다음에
건들고 가야죠. 여자한테 안 들리니까 가야죠. 인원 많잖아요. 여기 가요. 아까 맞잖아요. 극상위권은 남자애들이라는 거. 건들고 가고, 그다음 대원, 가랑, 광양, 자영은 피해달라. 남자 공부 우리가 수학 못한다. 아, 그럼 대원 가야죠. 대원. 네, 대원 가가지고 등급 올리고 대원 가거나 자영 공부 안 하니까 열심히 이제 시험 활성하지 말고 자영 가서 공부하고 광양 이순으로 가고 광남은 좀 피해달라 하고 싶어요. 저는 수학 못하면 광남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정도. 이건 저희 양해고요. 이걸 더 많이 찍으시네요, 어머니들. 이거 찍어야 되는데. 자, 여자친구들. 사기꾼이다. 건대 가야죠. 남자들 깔아주는데. 네, 광남 가면 수학 잘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여자친구들 한번 건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뭐, 좀 강남 가고, 자영은 피해달라. 또 많이 찍겠군요. 자, 하이퍼 보겠습니다. 대원여고 가야죠, 대원여고. 왜? 음악에도 깔아주잖아요. 대원여고 가야죠. 대원여고 무조건 가야죠. 문과 대원여고 추천합니다. 근데 건대부, 남자들 깔아주니까 이 두 학교 가야죠. 저는 요거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라 그러면 1지방 요거 두 개 넣으세요, 이렇게. 대원여고, 건대부, 대원여고, 건대부. 이게 좋습니다. 광남 피하셔야 됩니다. 남자들 잘하니까. 자, 그 정리 딱 해주면 학생의 망학교가 우선은 어머니 픽1이에요. 픽1이고 최우선입니다. 왜냐면 그래야 어머니 예를 들어서 심화 과목 할 때도 인원이 많잖아요. 그럼 내신 따기 쉽잖아요. 2025부터는 그 남학생은 남고 가야 됩니다. 여학교 가면 안 됩니다. 남영어 가면 안 됩니다. 남고 무조건 가고 여학생은 남영어 가야 됩니다. 남자들 깔아주니까 이걸로 잘 조합 해보시면 됩니다. 남학생 남자 가고 여학생은 건져보고 이런 데 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남은 피하시고 여학생들 수학 못하면 자, 자서고 내신부터 빨리 해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한 장으로. 여기는 뭐, 난이도가 다 높아요. 한대보고도 높더라고요. 한대보고도 자서고를 써보니, 광남보다 절대 쉽다고 볼 수 없어요. 높아요. 근데, 봐서는 배제 문제가 좀 더 많이 어렵다는 거 같아요. 네. 참고로 배제도 그냥 학원 보내요. 걔도 월수금만 야자하고, 화목은 일부러 오픈 시간 났어요. 학원 가라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행고도 뭐 대본 학력평가 문제 나오고 배제도 학력평가 문제 나오고 세대 문제 어렵게 나온다. 우리 고등고사님 다 분석해서 해줬습니다. 한두 번은 비교적 쉽다고 하지만 어쨌든 학력평가 문제에서 낸다. 요겁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A4지를 한 장짜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메일 넣으시면. 자, 자사고 이것도 제가 정리했다고 그랬죠. 우리 애가 자사고 갈지 안 갈지 지금 중3 엄마들은 요거 하시면 돼요. 자, 전문 모의고사 있잖아요. 고1 거 쭉 한번 풀려보세요. 그래서 약간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 저 생애에도 평균 2등급 계속 우리가 2등 이상 1, 2등급 받는다 이러면 자사고 가도 돼요. 근데 3등급 되면 절대 보내지 마세요. 걔는 디귿돌이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2등급 이상 되면은 1년치,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데에서는 3년치 걸 보라 그러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1년을 한번 쭉 보세요. 어차피 국어 영어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봐도 돼요. 그러니까 올해 거 한번 쫙 시험 봐가지고 애가 올해 작년 거 봐가지고 다 2등급 이상 받는다 이러면 자사고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등급까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수학입니다. 수학은 어머니 3월 전공 평가를 봐야 돼요. 괜히 9월 보면 실망합니다. 선행 나와가지고 이게 3월달 게 중학교 내용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올 25년도 3월달 거랑 24년도 3월 3년도 3월, 그러니까 3월 것만 보세요. 이게 중학과정만 나오거든요. 9월만 되면 벌써 고등과정 나오니까 애가 그거 보면 실망해요. 그래서 우리도 2등급 대입급, 그러니까 3월 것만 봐가지고 2등급 이상 된다 이러면은 자사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중3들은 빨리 시험 보게 하시고 중2, 중1 아직 시험 보지 마십시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이건 저의 생각이고 광남 중이다 우리 애가 수학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애는 계속 9점 이상이다. 그럼 좀 자사고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양지는 평균 95점 이상. 양지 문제가 쉬우니까. 한 번 90점 맞고 한 번 100점 맞고 이러면 이 정도 되면은 저는 양지에서 자사고 한번 가봐라 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학교다. 무조건 95점 이상 맞아야 돼요. 이거 90점 맞아도 안 됩니다. 다른 학교는 무조건 다 강남 양지 제하면 무조건 수학 하나 또는 100점 맞아야 자사고 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뭐 다른 학교 어머니들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광남 양지랑 일반 다른 뭐 구리, 광장, 광진, 자양, 신양 한 20점 정도 차이 나요.
수학 점수 차이가. 그러니까 저희 학원 예상 모의고사 7점짜리가 우리 광진 양진 광남은 7점 맞고 장 시향 가면 100점 아니면 하나 틀리고 이게 요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교 애들은 좀 정말 100점 맞는 애 아니면 자소고 가는 거 좀 말리고 싶어요.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중학교 때 여기 한국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초용 어머니 한 번 빼놓고는 A가 40% 사실은 이건 아닐 수 있어요. 왜 영어는 60%가 A인 학교도 양진이나 광남이 영어가 60%가 A일걸요? 이런데 A 40%인데 이거 고등학교 성적으로 가져가 볼게요. 10%는 반에 3등하고 A가 우리 올해야 우리 공부 잘하나 봐. 절대 아닙니다, 언니. 얘가 반에서 10등 정도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애가 A라 그래서 잘하면 돼. 특히 요 안에 들면은 A 이제도 3등급 될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라고 잘하는데 40% 이상 돼요. 홍도표 보면 그러니까 올해라고 하지 말고 뭘 관심 가지냐면 우리들이 원점수. 우리가 얼마나 90점이 넘고 100점에 가까운지를 봐야지 그냥 A라고 우리 잘한다가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다 준비해서 왔죠 이렇게. 자, 중학교 때 오면은 수행 평가가 한 40% 되고 중간 기말 수행이 40이고요. 그러면 중간 기말이 60% 되거든요. 그러면 수행 점수가 여자애들 웬만하면 거의 다 A 100점 맞거든요. 그러면 집필고사에서 8성점 맞으면 A 맞아요. 수학 8성점 맞으면 잘하는 친구 아니잖아요. 특히 뭐 10점 맞아도 저희 B 나와요. 그러니까 수행 평가만 잘 보면 집필고사 못 봐도 거의 A이기 때문에 A 가지고 어머니 만족하면 안 돼요. 물론 남자애들 수행 평가 이렇게 잘 못 맞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A가 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는 50대 50이더라고요. 수행 평가 50% 정도 되고 반의 절반이 A입니다. 영어는. 자, 이거 이건 넘길게요. 시장 자랑은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광남중 예전에 한 3년 전에 편입편차 나왔을 때요. 이때 광남중 문제 꽤 어려웠거든요. 그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평균이 한 80 정도 되고요. 이걸 정말 제가 Z코드로 놨더니 이게 원래 1등급, 2등급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2028로 바꿔놨어요. 10%한테면 이렇게 맞아야지 우리 애들이 자소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정도 돼야. 반에서 3등 안에 든다, 2등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거의 올백이거나 그냥 한두 개, 정과목에서 2개 틀렸어 이러면 자소고 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광남 이 정도입니다. 등급컷이. 요거는 정확한 값이에요. 프레젠테이션에 나올 때 거래요. 양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올백해야지, 그냥 하나 틀려야지 되죠. 저희 학원에도 올백짜리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자사고 가라고 또는 외고 국제고 이런 데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자,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신 좋은 학생이 있어요. 이제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학생부 교과 주면 사실은 이제 내신만 잘 보면 교과로 학종 안 하고 그냥 성적 가지고만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정화 이 친구는 비교과 활동 아까 뭐 프로젝트 같은 거 잘 써서 막 내고 이러면은 학생부 정화로 또 되게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또는 그 친구도 공부도 잘해서 수능도 잘 봐요. 그쵸? 이렇게 내신 좋은 학생은 우리가 흔히 효자라 그러죠. 효자라고 그러고 내신 좋지 않은 학생은 교과로 대학을 못 가요. 점수가 뭐 흔히 우리 5등급제로 말하면 3등급만 돼도 사실 60%가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 못 가죠. 근데 이런 친구가 비교 활동과 레포트 내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뭐 성적 후인데 뭐 비교 활동 잘한다고 그 대학 운동 다니고 또 그런 친구도 논술도 못해요. 논술도 사실 수능에서 1, 2등급 받을 때 논술을 할 수 있거든요. 정시는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잘 늦지 않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신이 어쨌든 내신부터 되게 중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예전에 했던 건데 홍길동하고 이몽룡이 있는데 내신이 똑같습니다. 알다시피 어머니 나중에 자녀분 커가지고 수능에서 정시랑 수시 넣잖아요. 수시 넣을 때 몽룡이는 수도권 대학을 이렇게 넣고 홍길동이는 인서울에서 빡짝 넣었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내신 똑같은데 얘는 막 6개 수시 넣을 때 수도권 대학을 막 넣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지대, 경기대부터 막 넣고 있고 얘는 중경에서 막 넣고 있어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났을까요? 두 학교에 내신이 똑같은데. 그쵸. 모의고사 성적. 수능이 기동이가 더 잘하는 거예요. 얘는 거의 뭐 1, 2등급 찍어요. 얘는 내신 공부만 하고 수능 아예 안 해. 뭐 이러는 애인데 내신 없어. 얘는 수시 갔을 때 쫄아가지고 얘는 좋은 대학을 못 넣고 뭐 경기대 과천대도 좋지만 그런 대학을 수능 넣고 얘는 중경내신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수능 준비가 중요합니다. 내신 준비도 되게 중요하지만 요 차이가 있어요.
내신과 수능을 같이 공부해야 되고, 자, 입시 코스는 내신이고, 입시 중심은 수능이 있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 또 바뀌었어요. 아까 말한 이게 이제 수능이 쉬워지고 내신 변별력이 줄어들었잖아요. 무조건 두 개를 같이 해야 돼. 이제 나라에서 수시에서도 이제 수능 최저를 계속 본다 그러고 서울대 빼놓고 나머지 학교는 수능 최저를 더 하는 걸 거예요. 이제. 왜냐면 내신이 너무 등급이 넓어졌으니까. 그리고 수능 정시일 때도 야 내신 성적 가져와봐. 너 무슨 과목 들었어? 기하 들었어? 미적분 들었어? 이런 걸 다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게 아마 내년에 나올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자녀들 분들이 뭐 첫째 빼고 다 중3 이하를 하면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하셔야 되는 아주 어려움에 겪고 있어요. 그냥 나중에 사실은 얘가 만약에 나 내신 나쁘니까 정시로 수능 보고 대학 갈래가 이제 안 통하게 됐어요. 내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들이 요걸 인용해서 지금부터는 내신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애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자, 제가 이제 사회관 시스템 안내하고 이거 저번에 우리 부모님들 들은 적이 있는데 요거 살짝 하면서 입시 설명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그죠? 빨리 지나갈게요. 자, 상위 %의 학습 비법이라고 예전에 10년 전에 EBS에서 했어요. 뭐 0.1%의 비밀 해가지고 나왔을 때 어머니들 모두 다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혹시 저희 학생들이 늘 잘하듯이 학벌 다 좋으신데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저한테. 제가 참고하게. 자, 상위 %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명확한 목표 의식과 성실한 공부 양이죠. 이렇게 자기가 내가 의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걔네들은 정말 흔들림없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량은 절대적으로 맞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예전 10년 전까지도 지금 똑같아요. 수업 받으면 직후 그냥 걔네들은 바로 정리를 한대요. 집에 가서 정리하거나 또는 그날 바로 정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상위 1%. 사실 예전에 EBS는 그랬어요. 1%도 아니었어요. 상위 0.1%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메타인지 학습.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걔는 예를 단어 시험을 보더라도 20개 외웠다. 너 몇 개만 할 수 있니? 그러면 내가 15개 받을 수 있는데 정확히 15개만 받는 거예요. 근데 메타인지가 적은 애들은 나 한 17개 맞을게? 3개 맞고 뭐 이런 데 그 메타인지 학습에서 무서운 거냐면 공부 못하는 애는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애들이 제일 무서운 애들이에요. 메타인지 학습.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들이 상위권 아이들이 어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왜 못할까요? 시험을 신청을 못해요. 저도 사실 아이가 넷이지만 첫째 대학교 3학년부터 초상까지 이렇게 주르륵 길게 있는데 제대로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얘는 공부 정말 머리가 좋은데 안 해요, 안 해. 둘째는 머리가 나쁜데 너무 열심히 해요. 자, 이것도 자 고등학교 때 평균 공부 시간을 비교하면 사실 보세요. 예전에 EBS 나왔던 건데 빨간색 서울대 공부 시간이고 이건 보통 애들이에요. 초록색. 억울하지 않아요? 서울대 애들은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왜 서울대 못 가? 요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요거들이요. 평소의 공부 차이. 그러니까 이게 시험 기간에 애들이 막 그냥 학원에 막 시키잖아요. 저기도 막 수학 프로젝트 프로젝트라고 오늘 아침 9시 때 애들 불렀거든요. 막 시켜요. 막 우리 고등고사 원장님이 막 시험 보기 한 5주 전부터 맨날 불러요, 애들. 근데 이때는 그냥 우리가 막 받쳐줘요. 근데 시험 아닐 때 막 놀잖아요, 애들. 시험 끝나고 우리 애들은 막 건대 가거나 롯데월드 가잖아요. 근데 얘들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설명회 먼저 오시는 이명섭 친구가 이제 그 아들이 연대 세브란스 의대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진짜. 시험 끝나고 와서 아이가 여의도에서 1.2등급 받았는데 자고 공부한대요. 시험 끝난 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애들. 돈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어디 가잖아요, 애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고등학교에서 혼자 공부하는 차이가 그 서울대에 가냐, 의대를 가냐의 차이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혼자 꾸준히 공부 시간이 저토록 필요한 게 저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숙제라고 보고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에밍하우스 독일의 인지과학자가 그 남극곡선을 갖다가 연구를 했는데 보통 공부 배우자마자 무섭게도 하루만 지나면 70%를 까먹는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저도 그리고 요새 더 빨리 까먹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한 게 우리 학원 시스템인데 이게 망각곡선입니다. 저희 학원은 아저씨 매일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오면은 수업 받은 날 숙제를 꼭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영수를 내면 영어가 떠오르나 수학하고 수학 같은 영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더니 한 통만 바꾸면 돼요. 영어 같다면 영어하고 수학 같다면 수학 같은데 애들이 그게 그렇게 어렵나 봐요. 꼭 영어 같다면 수학 숙제를 해야 돼. 근데 그거 한 번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강조를 한번 시켜봐야겠다. 그 생각하고 저희 학원에서 곧 개념 테스트를 오늘 배우고 가서 23시 59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곧 애들한테 아마 갈 겁니다. 애들이 되게 싫어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오면은 그래서 까먹기 전에 오늘 집 와서 숙제를 하고 그 다음날 오면은 제가 저희 학원에 매일 테스트 봐요. 인지과학에서 시험 보는 법안을 해도 공부량에 되게 도움된다고 저희는 매일 테스트 보고 또 애들이 까먹을 쯤에서 다음 테스트 보고 이러면은 나름대로 공부가 돼서 저희 학원은 매일매일 시험 보는 하는 것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좀 강압적으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하고 이제 고등학생 되면 학생들 의지가 되게 필요해요. 부모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죠. 하라고 얘기하시고 관찰 있게 봐야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상위 1호생 학생들은 수업하는 직후 그날 바로 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처럼 해당 과목 간날 오늘 수학하고 오면 수학 시험을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시켜보자 하면 정말 좀 좋을 것 같아요. 까먹기 전에 만약에 애들 하루 전에 까먹잖아요. 10% 까먹으면 당연히 숙제 오답이 많아지죠. 근데 그날 숙제를 하고 정리를 시키고 메타인 학습해서 저희 학원에서 밀고 있는 오답노트 복습을 잘하고 또 오답노트 복습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요거는 오답노트 제가 최근에 새로 만들어서 이제 다 넣어놓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강매 시켰습니다. 강매. 그래서 제가 말씀처럼 이건 학원에 약간 잘할 수 있는데 오답 시스템을 갖다가 그러니까 채점하는 기능을 저희가 스마트 홈워크라서 새로 만들었어요. 재미나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친구를 하나 잘 만나가지고 이걸 해서 자기가 숙제한 거를 찍어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이렇게 채점이 돼서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쓰고 있는데 요거 사실은 놀란대로 초등학생들이 제일 잘 써요. 찍자마자 자기 정답 OX가 뜨거든요. 애들 그거 보면서 고쳐서 와요. 중학교 우리 핸드폰 동기들은 어제 놀란 게 이거 이런 걸 모르더라고요. 에? 그게 있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숙제를 하자마자 바로 자기 정답 오답을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서 요거 하고 고등학교 가서 요거를 시키려고 제가 합니다. 저희 사실은 고등학생 애들은 컸다고 숙제 오면은 답지면서 네가 채점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면서 답을 좀 외우더라고요. 요걸로 선생님이 채점하기엔 너무 양이 많고 요걸 하면 저희가 채점을 하도록 할 겁니다. 갖고 있는 게 채점 시간에 매년 선생님들이 한 반에 한 10명만 돼도 채점하는데 1시간 걸려요. 근데 요거를 찍어서 오면은 시간이 확 줄어들면 선생님이 그 시간에 오답 관리를 추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요 AI로 뭐 오답만 별도로 관리해가지고 또 응용 문제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팩트라든지 제미나이 워낙 우수해서 이런 것들이 곧 구현될 거고요. 그리고 수업 개념은 정리 테스트 1명 이상 보고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하고 갔어요. 잔인하지만 고등학생들 거의 10시 끝났는데 집에 가면은 24시 전까지 숙제 테스트 10문제를 찍어서 올려야 돼요. 그래야 테스트를 볼 수 있거든요. 요걸로 시킬 거예요. 시키는데 애들 무지 싫어하겠지만 딜을 해야죠. 숙제 한 장 줄여준다. 그래서 요거를 시험을 봐라. 이렇게 해서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하고 고등학생 아니고 초등부터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원생 어머니들 요거 좀 도와주세요. 핸드폰 못하게 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말씀처럼 오답 노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받자마자 내가 틀린 문제를 갖다가 스스로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풀이를 적고 이 문제의 핵심 개념이 뭔지를 적고 정답 풀이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적거나 나의 문제 풀이가 틀린 거를 정리하도록 하고 오답 원인이 뭔지를 이렇게 정리하도록 시킬 거예요. 오답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이게 바로 아까 메타인지랑 연관된 학습이에요. 스스로가 메타인지에 대해서 나의 설명, 나의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와 정답을 메타인지를 비교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어머님들이 그랬잖아요. 수학하나 숙제 수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개념 테스트를 하면 애들이 10문제 숙제하려고 수학을 뺀 순간 그냥 이거 뺀 김에 수학 해볼까라는 이 트리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요거를 해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수학 갖다 놔 수학 하게끔 하면 정말 애들이 많이 안 떠오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살짝 고등부, 중고등 얘기하면 우리는
초 3부터 전부 다 주 3일 수업을 하고 있고요. 초 5부터는 전부 다 2시간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고등학생 되면 중학교 수학 100점 프로젝트라서 100점 맞는 친구가 있지만 고등학교 때 100점 맞으라고 그러고 너무 잔인하니까 수학 1등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수학 이제 시험 5주 전부터 일요일날 매일 부르거나 평일날 1시간씩 일찍 불러서 애들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물어보세요. 고등학교 갔을 때 제가 상담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가 둘째가 있대요. 어머니들 여기 뭐 첫째, 둘째가 있을 텐데 첫째가 고등학생들 수학을 잘 못한대. 그래서 둘째는 선행을 많이 나가고 싶대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공식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끝내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끝내는 게 공식화되어 있는데 그건 영재 과거 애들 얘기고요. 일반 애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얼마나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우리 애가 첫째가 선행 안 해서 망했으니까 둘째를 빨리 선행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계속 반대해요. 진짜로 저는 고등수학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과정을 깊이 있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차에서 어머니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우리 양념 강남에 잘하는 데 있지만 센 시단계 푸신 친구들 진짜 잘하는 친구 외에는 잘 못 풀어요. 센 시단계도. 근데 센 시단계를 풀어야 최고 순위라든지 1품이라든지 불안을 푸는데 시단계도 못 풀면서 어떻게 90점 100점 맞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중학과정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느냐. 고등과정 어머니들 정말 쉬운 교조를 짧게 하면 미적분까지 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센 A단계 풀어봤자 고등학교 와서 내신 풀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로 얻은 학원들은 막 미적분 끝냈다고 잘하는 것처럼 자랑하는데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학과정을 얼마나 깊게 하냐고 해서 은혜 하나 우리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반 친구부터는 방학 때 블랙랩을 시킬 거예요. 저희 심화반 친구 애들은. 그리고 현 중3은 저희가 조금 늦은 친구들이 많아서 요것도 저랑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현우진 아시죠? 그분도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은 딴 거 하지 말고 고1 과정 깊이 해라. 괜히 다른 거 뭐 어설픈 대수 미적분 이런 거 선행 하지 말고 고1 과정 깊이 있게 공부하라고 해서 사실은 고1 과정이 다시 반복을 해라. 근데 애들이 어설프게 막 중2, 중3, 중1 때 막 공부하러 나갔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저희는 그냥 기본 개념부터 개념 원리 알펜 교재로 한번 다지고 그다음에 우리 고등부 원장님 말한 것처럼 수능 문제를 하려면 고쟁이가 사실 제일 적합한 교재예요. 그걸로 저희가 공부를 다지면 아이들이 깊이 있는 공부가 될 건데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어머니들은 선생님을 많이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위에 언니가 있는 엄마들 뭐라 그러냐면은 중3 엄마들이 그래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엄마들은 원장님 무조건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위에 언니가 있는 학부모들 저한테 제발 고1 과정만이라도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딱 현직격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도 요거 과정을 깊이 있게 공부시킬 생각이다. 중3 학생들 보내주시면은 다시 한번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문제 뭐 시험 때는 예상문제 8회부터 기출문제 20을 돌려가지고 실제 수학 분석을 예측하고 있고요. 요 문제 안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 50%, 변형 능력, 학평 심화 20%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한 8회랑 기출문제 풀면은 대략 예상 점수가 나오게 돼요. 고등학교는. 그래서 요거대로 우리 아까 말한 뭐 대원 내고 4등 한다는 그 친구들 요 점수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만드세요. 학교 기출을 해서 따로. 여기 우리가 이제 수학 기출 한 장면 제가 찍은 겁니다. 1학기 때 좀 애들이 좀 많이 있어요. 2학기 때는 뭐 중학교 애들 시험 안 봐서. 자, 선행 교재 라인을 보면 이건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중학교 애들이 이제 선행 교재 쓰는 교재고 요 두 교재가 이제 핵심 교재로 다시 한번 잡을 생각이에요. 요 교재 사실은 너무 좋은 교재예요. 정석 뭐 이런 것처럼 두 개가 딱 매칭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좀 더 괜찮으면 일공 정도까지 풀어주면 너무 깊은 있는 교재가 될 것 같고요. 현행 와서는 사실은 센 문제 쉽지 않습니다. 요거 10단계랑 그 다음에 자유랑 특히 고쟁이 여기다가 뭐 아까 말한 1분 정도 풀어주면은 고등 내신도 저는 정확하게 된다고 보고 중요한 거 아까처럼 학교별 기출문제라든지 보충 자료를 당연히 그 위주로 풀어줘야죠. 그 다음에 교과서 푸는 건 당연하고요. 요 교재 정도면 자유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건 애들이 풀다가 지쳐서 요게 요새는 딱 가장 뜨는 교재들이거든요. 요거만 잘 풀어도 광남 뭐 어느 학교든지 전부 다 1등급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해줄 겁니다. 이거는 커리큘럼은 저희 아까 뒤에 나와있어요.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다 나와있어요. 일단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 저희 학원이 정직한이라는 네이밍을 했는데
학원 처음에 이제 이름 지을 때 정직한 이름 넣고 사람들이 막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직하지 않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정직하게 붙인 거는 정직해지려고 한 거지 정직해서 붙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제가 애들한테 막 뭐라 그럴 때 있어요. 애들이 원장님 정직하다면서 왜 이렇게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야 정직한 거랑 착한 건 틀린 거야. 정직한 건 진짜 저희는 몇 분 뭐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이래서 그룹 수업 때 못 따라온 친구 있으면 저희는 전화해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어머니 얘 진짜 과제도 못 해오고 여기 있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서 정말 그 친구는 저희는 내보내요. 아마 전화 받아본 적은 없으시겠죠. 이민분들 중에 안 다닐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사실은 돈 받고 하면서 아이를 내보내는 거는 정말 끔찍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면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막 아이의 모습이 투영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해서 정말 못 따라한다 못 따라한다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들이 우리 강사 이거보다도 아이들이 잘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의지를 느끼고 내가 향상된다는 생각을 느끼면서 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고등상은 쉽지 않지만 제가 여타 다른 학교가 틀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자녀분들 지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